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슬픔이나 괴로움이 주의 사랑 못 끊으리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찬란하다 저 멸류관 떨려온다 주의 음성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항상 내가 힘써오리 주여 나를 도우소서 충성하리 죽도록 충성하리 끝까지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84편입니다. 시편 84편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나의 인류 사이에 세계사 백문백다 첫 번째 일본 사람들의 교육자 협의회에서 이 책을 하면서 첫 번째 질문이 농경발상지에 대한 그것이 사샤인가 관심도 없는 내용을 가지고 그저 뭐 큰 거 하나 제목 하나 제일 첫 선두에 내놓아야 되니까 아마 찾은 것이 농경발상지는 사샤인가 하는 것으로 우리가 추정을 합니다. 일본 사회가 지금 현재 그 아베 총리로 인해서 대한민국하고 그 국교 어떤 정상화 이런 어떤 대화 소위 말하면 우리나라 대통령하고 아베 총리하고 지금 대통령이 지금 우리나라 통치하는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하고 난 뒤 아직 한 번도 공식 석상에 방한 아베 총리가 방한하지 않았고 우리나라 박근혜 대통령이 방위를 안 했어요. 늘 하던 일인데 적어도 1년에 한 번씩 늘 이래 순례적으로 가던 그런 사이인데 안 한단 말이죠.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가의 우리 국민들이 단순하게 일본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감정만 가지고 대하면 되느냐? 그러면 뭐냐 이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는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거지. 방일, 방한 이런 개념을 외교적인 즉 국제적인 정세를 통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말은 해요. 그러면은 우리 민족이 우리 국가가 우리 국민들이 외교적인 역량으로 일본을 이렇게 객관적으로 우리하고 직접적인 관계에 있어서 뭐 우리 역사를 왜곡했다 우리의 일본 위안군제에서 인정 안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본이 왜 그래 하느냐 하고 보는 어떤 관계되는 당사국으로서 일본을 볼 것이 아니라 전 인류 중에서 대한민국이라는 어떤 개별적인 국가로서 또 일본이라는 개별적인 국가로서 일본을 볼만한 우리 국민들의 인류사 즉 세계사 인류 역사 세계관이 돼 있느냐 정립이 돼 있느냐. 일본은 어떤 세계사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통일되어지는
정부에서 조작되어지면서 위안부 내용을 갖고 하더라도 그 옛날에 정치하는 사람들 옛날에 전쟁은 다 그런 일이 있었다. 그게 마치 우리의 위안부에 대한 어떤 타당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으나 세계사 전체에 있는 내용을 갖고 옛날에 어디든 다 그러는 걸 갖고 왜 우리 대한민국만 별실이 우리한테 그러느냐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못하잖아요. 왜 일본이 우리 한국 종군 위안부를 그런 대접을 했는데 왜 그거 인정 못하고 잘못했다 소리 못하느냐. 우리는 그리 요구하는데 일본 국민들도 그런 거예요. 일본 국민들이 우리 국민들처럼 돼 있으면 종군 위안부 문제를 국가의 정부의 어떤 통치자들이 막 그런 식으로 표현하면은 인권 문제가 돼가지고 인권 문제로서 어떻게 여성에 대해서 그렇게 비하적인 그런 어떤 정치인이 그러느냐 그걸 우리가 성토를 해야 돼. 그렇게 하길 바라는데 일본 국민들은 잠잠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일본 국민들은 일본 정치가들이 나타내는 세계사에 저들도 동일한 그 같은 레벨로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비교해보면은 우리가 일본과의 대치되어 있으니까 일본만 가고 붙잡아서 우리가 지금 마치 우리는 세계사에 어떤 정당한 사람 같고 일본은 세계사를 어떤 과거사를 막 묵살시키는 것은 그런 거로 보지만은 일본이 볼 때에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보는 수준에서 우리를 본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사 수준에서 우리 한국을 보는데 한국 사람들은 세계사, 인류사 전체 보편적인 시각으로 그 일본을 보려고 하는 힘이 없기 때문에 일본이 우리한테 잘못한 그것만 딱 상대 국가로서만 취급하지 이게 전 세계 여러 국가 중에 한 국가로서 일본을 볼 능력이 없는 거예요. 국사에 대해서 이해도 못하고 세계사에 대한 이해도 못하기 때문에 못하고 알고 하는 것은 각 개인이 어떤 내용이 어떻게 안 되긴 하지만요. 그런 거를 모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우치란 말이에요. 우치. 우매함의 소치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 국민들이 자각을 안 한다. 우리가 지금 세계사에 대해서 우리가 인류사에 대해서 문외한이구나. 요거를 알아라는 거지. 이거를 우리는 세계에 대한 인식을 우리 국민들 전체가 세계가 넓다, 세계가 이런 곳이나 하고 나타낸 때는요, 올림픽 88 올림픽이라고 하는 그 계기가 하나 있는 거예요. 물건을 만들어도 세계를 향해서 만들자.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우리나라 만드는 이 품질이 좋아진 이유가 그때부터 좋아진 거예요. 그 전에는 우리끼리 쓰는 거 이게 다른 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모르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이미 오래전부터 유럽과 미국과 이런 대상을 해서 자기들이 가진 어떤 여러 가지 물건 만드는 것에 대해서 세계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수준에다 맞춰놨고 예를 쓴 거예요. 국민들 전체가 세계 사람들이 보는 시각에 훈련이 돼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게 안 돼 있었단 말이에요. 불과 30년 전에 한 거예요. 그때부터 비로소 올림픽 해갖고 상품을 적어도 올림픽 상품은 온 세계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특별히 법을 제정해서 그때부터 막 법을 아주 엄격하게 제정해갖고 자그마한 물품 하나에도 조그마한 선물 주는 것도 이거 이러면 안 돼. 온 세계 사람들이 보는 거니까 우리 잘 만들어야 돼 하고 한 거랍니다. 이거요, 지금 있는 사람들은 이거 새삼스럽게 들을지 모르지만은 이런 걸 알아야 돼요. 우리의 세계화는 1988년도부터 시작됐구나. 우리 국민들이 인식을 그때부터 하게 됐다는 거예요. 외국 사람이 오면 옛날에 막 도망가고 그랬는데, 이제 외국 사람 와도 우리도 외국에 갈 기회가 있으니까 만나서 외국말도 배우려고 그러고 영어로 막 배우려고 그래서 이런 해화가 막 붐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제가 현대에서 봤고 해외여행도 88 올림픽 이전에 해외여행도 한번 가보고
일본 사람들이 유럽에 퍼져 있는 그 사람 숫자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외로 일본 사람들이 많아요. 관광지 해외 유럽에 가보면은 일본어로 된 이 팜프렛 안내 무슨 유명 유적지에 일본어는 반드시 거기에 있어요. 영어, 프랑스어, 일본어 이거는 항상 꽂혀 있어요. 그만큼 일본 사람들이 유럽에서요, 미국에서나 이런 데서 신뢰를 받는단 말이에요. 관광객에서 이웃이라 하는 개념이 그때부터 일본은 이미 있으라니까. 내가 1980년도에 유럽을 여행했잖아요. 그냥 가만히 뭐 있었던 것도 아니고 소위 말하면 여행지, 관람지 되는 데는 관광지 내가 다 가봤잖아요. 유럽에 나름대로 곳곳에 다 훑어봤어. 그 가보면은 프랑스는 프랑스대로, 이태리는 이태리대로, 독일은 독일대로 영어로 된 내용, 그럼 프랑스로 된 거. 그 다음에는 도구도 있지만은 그 프랑스 쪽에는 도구는 뭐 나오지도 않고, 그 프랑스 사람들이 얼마나 고집이 좋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일본어, 영어, 불어 이 세 가지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도이치는 또 독일은 또 독일어, 영어, 일본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일본어가 안 빠져요. 관광하는데. 또 관광을 해보면은 일본 사람들 관광 엄청나게 다녀요. 많이 만나요. 많이 만났어. 이걸 좀 알아야 돼요. 그럼 우리가 지금 세계사에 대해서 얼마나 무지하냐. 얼마나 무지하냐. 지난 시간에는 제가 김수로 왕하고 허왕후 왕후에 대해서 김 씨가 어떻게 텔레비전에서 자기 조상이 알로 태어났다 하는데 그걸 웃으면서 넘어가느냐. 지금 그 가만 생각하면 우리의 역사가 이래 되어진 중에는 이렇게 해외에 대해서, 이렇게 문화에 대해서, 이렇게 세계사의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어두운 거는 어쩌면 김 씨들 덕분인지도 몰라요. 김 씨들 탓을 돌려도 된다 말이에요. 박 씨도 해당돼요. 자기 조상이라고 하는 내용에 족보가 있는데, 나도 족보를 내가 맞이라서 족보를 뭐 넘보다도 많이 보고 가족들 중에서 내가 족보를 제일 많이 보는 거예요. 지금도 족보를 보고 있어요. 옆에 놔놓고 있으니까. 그 족보를 보면서 자기 조상이 아래에서 났다, 자기 조상이 뭐 밖에서 태어났다, 아니 일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가만히 아무런 대책도 안 하고 이걸 고치려고 애도 안 쓰고 그냥만 넘어온 대로 받아들이는 이런 가문이 있는데, 그것도 김씨, 박씨 같은 김이 박이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성씨가 많은데 김박 두 성이 거리가 있는데 어느 그 성씨를 가진 사람이 우리 저 같은 건 손씨니까, 손씨는 그런 부분이 없으니까 조상이 박에서 태어났다 아래 이런 말이 없으니까 저야 우리가 가만히 있는 거지. 근데 또 하나 더 해야 될 건 지난번에도 말씀했지만은 건씨도 마찬가지예요. 채씨도 마찬가지예요. 나무 목변이 들어간 거는, 나무 목변이 성씨에 나무 목변이 들어있는 건요, 반드시 그 조상에 대해서 따져가 봐야 돼요. 분명히 뭐가 있다는 거지. 정말하면 신라 시대부터 이전으로 넘어가서 가야국에 대한 형성에서 나무 목변이 들어있는 이거는 분명히 어떤 우리나라의 역사의 어떤 초기에 엄청난 어떤 영향을 가진 그런 하나의 족보다, 그 어떤 시족이다. 중국에 넘어오는 중국의 목부가 있다, 목부. 중국의 목부라는 큰 부서가 하나 있고 큰 성이 하나 있었다니까. 부서라 가면 아니고 큰 성이 있었단 말이야. 가끔 목부 무슨 드라마도 나오고 그러니까 그거 잘 봐야 돼. 그래서 나무 목변이 있는 건요, 반드시 족보를 다시 한번 뒤집어갖고, 만약 조상 중에서 성씨가 나무 목변 있는 사람들 하면 그 성씨를요, 조상을 반드시 좀 추적해 봐야 돼요. 엄청난 어떤 힘을 가진 사람이 왔다. 그 역사에 대한 내용이 과거의 역사에 있는데, 이것이 지금 문외한이 되니까 지금 이번에 또 무슨 우렌다노? 잠깐 봐봐요, 내가.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지금 우리나라 와놨는데, 여기에 또 김씨들이 또 춤을 추고 있어요. 허왕옥이가 인도에서 왔다.
이걸 아주 기정사실로 만들어놓고는 인도 총리가 오니까 텔레비전이나 이런 데서 전부 다 또다시 허황옥의 그 어떤 인도를 부상하고, 인도가 어디서 와고, 인도의 어떤 지역 와고, 지금 이 총리하고 그 지역이 비슷한 지역이라 그래가지고 막 이 터들썩거리네. 그리고 또 인도 총리는, 김씨 또 만남을 통해서 뭔가 그 인도에 행사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도 막 소개하고 말이죠. 이건 전혀 다른 거예요. 인도의 허황옥이 온 것이 아니로 인도의 허황옥이 중국으로 갔다가 중국에서 형성되어졌던 어떤 후손이, 인도에서 후손이, 그 후손이 중국에서 한국으로 넘어온 거예요. 인도에 직접적으로 온 허황옥이 아니라, 그건 제가 새벽 설교에 많이 남겨놓은 거죠. 이런 내용에서 우리가 지금 얼마나 지금 이런 해외에 대한, 외국에 대한 이런 역사, 세계사에 대한 역사가 문외한이냐. 이런 외국의 총리가 오고 일본의 총리가 우리나라에 오지도 못하고 하는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 있는 우리가 해결해야 될 부분이란 말이에요. 이걸 세계사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대로 막 지금 처리하는 방법이 일정한 방향이고, 여기 한번 떡 쑥시면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버르륵 일났다가 또 조금 있으면 아무런 없는 것듯이 쑥 사라지고, 그럼 뭐냐면 결국은 세계사에 대한 또 인류사에 대한 그런 발걸음에 대한 이게 분명한 어떤 방향이 없다 보니까 주변에서 뭔가 이렇게 이슈를 일으키면 고막하게 전부 다 집중해버리고, 이게 아니다. 요런 것은 아니고, 이 나라와 관계는 우리가 어떤 위치로 가야 되고, 우리나라의 중심에 있어서 누가 어떤 나라가 어느 시대에 와더라도 기존에 있던 역사에 대한 근거를 대가지고 어떤 역사가 분명하기 때문에 일정한 어떤 방향으로 항상 누가 오더라도, 항상 어떤 일이 많더라도 우리나라가 대처해야 될 내용은 항상 일정한 어떤 객관성을 가지고 유지해야 되는데, 정치가들이, 소위 말하면 국가 지도자들이나 국민들이 이런 세계사에 대한 일정한 기준이 없다 보니까 그저 신화 같은 거, 우리만 통용되어지는, 그리고 일부 그 어떤 가문에서 하나의 그 가문에서 가지고 있는 그 전통에 의존해가지고 국가에 대한 인도의 총리라든지 이런 총리하고 관계된, 국가의 대표적인 사람하고 관계된 이런 행사에 그런 일들이 개입을 한단 말이에요. 아니, 이렇게 국가라는 것이 한 나라가 이 전속하면서 전 세계 여러 국가의 대표들이 우리나라에 오게 되는데, 그 국가의 대표들이 관계되어지는 조그마한 어쩌면 사적이면서 또 잘못 알고 있는 그 내용을 가지고 뭔가 조금 관계된다고 거기에 막 우르르 몰려버리고, 그러면 만약 상대국가하고 만약 아주 첨예한 관계가 있는, 이해관계에 있는 그런 문제는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할까요? 세계사 모르는 이것은 1988년 우리나라가 외국하고 전혀 외국에 누가 있는지 관심을 가지지 못할 적에는요, 이거는 정말로 몰라도 되는 문제예요. 그러나 이제는 세계화라고 하는 속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OECD 20개국 중에 하나라 할 정도로 세계 속에서 우리가 부뚝 속아 있는데, 그래도 지금도 우리 정치하는 사람이나 국민들이 세계사 그거 틀리면 어떻고 안 틀리면 어떻나 이렇게 가지고 있는 자세가 가지고 되겠느냐? 당연히 안 되지. 당연히 안 되지. 왜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세계사에 대해서 이만큼 낙후되어 있느냐? 지난번에도 잠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대한민국은 위대한가? 유튜브에 치면은 나오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내용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요, 들으면서 깜짝 놀라는 것은
미국의 유명한 정치인도 아니에요. 그냥 텔레비전 토크에 나오는 건데, 텔레비전 하는데 하나의 그 정치 어떤 출마한 사람들이 지금 이 질문 받는 건데, 그 중에 한 사람이 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뭐 내용이 말이야 데이터들 이야기하는데 대답을 안 하려고 막 피하다가 안 하려고 하다가 하도 사회자가 막 지적하니까 마지못해서 내뱉는데, 안 할 때는 저 사람 한국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갑다, 몰라서 막 말할 내용이 없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일단 입에서 나오기 시작하니까 막 잘잘잘잘 나오는데 지적을 하는데, 우리나라 한국에 대한 내용을 하는데 한국에 있는 정치가들이, 한국의 어떤 사회 지도자들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저만큼 알까? 그럴 정도로 우리나라에 대한 통계, 세계적으로 돌아다니는 이런 통계들 우리나라에 대해서요 너무 정확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뭐 토시 하나, 숫자 하나 안 틀리고 착착착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뭐냐? 그걸 보고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적어도 미국이라는 사회를 세계적인 국가다, 세계 경찰 국가라고 부르는 것은 뭐예요? 그 나라 국민들이 세계사에 대해서 있는 상황 자체에 대한 것을 누구든지 관심을 가진다는 거예요. 어느 국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려고 여행을 많이 하는 거예요. 많이 해서 음식을 많이 먹어본다는 거예요. 학교에 가르치는 여러 가지 학습되는 내용도 있지만은 나라의 각 나라 해외여행을 다니면서 거기에서 익히는 그 수업료, 그 무시 못하는 거예요. 관광일, 우리는 관광객 오면 좋다까지만요, 그 사람은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어떤 각 나라에 대한 어떤 특별한 내용에 대해서 자기가 몸으로 익히는 거예요. 몸으로 나라가 있구나, 이런 나라에 이런 문화가 있구나, 음식을 먹어보면서 그 음식과 관계된 그 나라의 역사를 자기가 체험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익혀지니까 어떤 그 나라에서 데이터가 나오고 뭐가 자료가 막 나오면요, 이게 뭐 애우려고 하지 않아도 이미 가서 관광을 해보고 익혀놨기 때문에 숫자가 나오면요 팡팡 들어오는 거예요. 그건 너무 이야기 안 되는 거예요. 바로 내 삶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미국으로 하여금 세계의 경찰 국가라 하는 어떤 위상을 계속 유지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공부하는 사람들 전부 다 대입 시험에다 딱 맞춰놔놓고, 그것도 EBS 뭐 수능 시험하고 그 EBS 수준의 방송국과 하나의 커리큘럼 자체를 거의 고정적으로 그거 다 세팅시켜놓고 모든 고등학생들, 졸업생들, 대학 들어가는 사람들 이걸 하나로 거쳐가는데, 거쳐가는 통로에 아주 각을 탁탁 만드는 거예요. 딱 사각형 만들어갖고 요 정도 수준 같으면 우리나라를 앞으로 장래에 책임질 수 있는 젊은이 다올 거다 하고, 그거 수능 그 안에다가 모든 사람을 딱 맞춰야 돼요. 그 안에 들어가는데 그 안에서 배우고 그 안에서 익히는 거, 그걸 갖고 전부 모토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 들어가면서 목표점을 삼는 것이 뭐예요? 그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수능을 하면서 하는 사람들은 뭘 목표로 해요? 해외여행을 목표로 해요? 세계사에 관심을 가지는 것 목표로 해요? 그 간 사람들은 전체가 다 앞으로 대한민국 법률가가 돼야지, 법대 가야 돼, 의대 가야지, 정치하는 사람들 되기 위해서 정치를 해야지. 요렇게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수준이 그런 거예요. 어디서 공부를 하면서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어디서 지금 세계사가 어떻고 세계 역사가 어떻고 어떤 나라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거, 이거 아무도 관심 가지 않아요. 아무도 관심 가지 않아요.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정치가가 되고 법과 법에 법화를 한다고 하면, 이런 어떤 사회 지도자가 되면은 주변에 있는 나라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그때서 비로소 정치가 되고 외교관이 되니까 그때서 비로소 다른 나라에 대한 걸 익히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이게 그달기, 얼마나 임기응변이에요. 냄비지, 냄비에 물 끓이는 것 같은 거예요. 이 수준이 되겠어, 이거 수준이? 그 일본하고 비교하고 뭐 일본을 갖고 손가락질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가진 게 없으니까 내가 팔팔거리는 거지. 응? 상대방을 하여금 가음만 지르고 뭐 답답해 한다고 발만 둥둥거리는 모습이 바로 우리는. 세계사에 대한 이해라는 것은, 인류사의 이해라는 것은 이것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필수인지 몰랐기 때문에 넘어가지만 이제는 필수라는 거예요. 현재 상황에서 필요하니까도 필수적이지만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존재라는 것, 나라의 의미라든지 대한민국 앞으로 인류사에서 후손들이 앞으로 이 대한민국 속에서 인류와 더불어서 가야 되는 이 자리가, 대한민국이라는 자리가 독특하기 때문에 세계사의 이해라는 것은 분명한 어떤 모든 세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범죄에서, 그 공통적인 범죄가 세계가 지금 그런 형성이 안 돼 있는데, 안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틀을 만들어 갖고 고등학교에서 대학 갈 사람을 틀로 집어 있는 게 아니라 온 인류라 이건 우리는 일정한 틀 속에 세계사, 인류사라는 틀을 가지고 온 인류를 이 속에다 집어넣어 가지고 결국은 인류가 한 방향으로 가는 데에 이 세계사, 이 인류사, 이 자체를 장치로 쓸 수 있어요. 그런 자리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인류사, 세계사를 익힌다는 이것은요, 필수 중에 필수요. 학교 공부 이런 자체를 뒤로 하더라도 인류사, 세계사에 대한 바른 자세를 가지고 산다는 것이 우리 민족이 개인이 다 서로에게 다 요구해야 되고, 네가 그러냐 나도 그러느냐 서로 점검하면서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대학 공부 그 실컷 시켜놔 봐봐요. 법률 실컷 시켜놔 봐요. 결국 돈에 넘어가는 거예요. 돈에. 어서 실컷 시켜놔 봐요. 결국은 돈에 넘어가는 거예요. 성형수술. 돈이 많이 생기는데 전부 다 사람이 몰린다니까. 돈 안 생기는 데는 의사가 되려고 하질 않아요. 그게 무슨 의사예요. 뭐 의료행위 해가지고 뭐 인류 몸에 아픈 사람 고쳐주겠다. 그 옛날에 동화책에 나오는 그런 표현이라. 의사들 중에서도 산부인과 의사 안 할락한다. 의료사고 많이 나니까. 그 여러 가지 장치가 어려우니까. 제일 쉬운 거 성형수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제일 돈이 많이 생기는 거. 그게 무슨 의사예요? 어려워요. 그게 성형수술은 앞으로 어려워해서 의사에게서 제외시켜야 돼. 그거는 그러고 앞으로는 탈법의 요소가 있으니까 법률적으로 이거는 철저히 제재할 수 있는 요소를 많이 해야 돼요. 법관 그래봐야 지금 법관. 해외 세계사는 모르지만은 법에 대해서는 발달을 해갖고 우리나라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 정치하는 대부분 사람들이요 전부 다 판검사 출신이에요. 세상에 이런 데가 어디 있어요? 응? 법에 대해서 밝다. 우리나라 법에 대해서 밝지만은 세계사에 대해서는 깜깜한 사람들이 지금 판검사들. 그런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지금 정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다른 나라 해외 사람들하고 이 관계가 얼마나 경색되겠어요. 응? 지향하는 목표도 없고 판검사라는 것은 판검사는 가장 보수적이에요. 가장. 법률로 갖고 옛날에 제정된 그 법에다가 현재 있는 상황을 맞추는 일들을 하기 때문에 보수 중에서 제일 보수가요 판검사들이야. 이게 어떤 국가에 어떤 열심히 한다는 그런 보수가 아니고 사고방식 자체가 앞으로 나가질 못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 사람들을 수용하는데 제일 겁을 내는 것이 판검사예요. 경험이 제일 없으니까. 국가 법만 갖고 계속 다뤘으니까. 그 변호사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해외법을 많이 아는 사람들이 나중에 외교관이 된단 말이에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판검사의 이 부리에서 보면 외국 법을 좀 더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많이 익힌 사람들이 외교관이에요. 그거는 법을 안 하는 거지 다른 나라에 대해서 안다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어릴 때부터 이 몸에 배어진 세계사에 대한 자세, 인류사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지. 나이가 벌써 40이 넘어가지고 국가관공서에서 벌써 어느 뼈가 굵은 사람이 세계사를 갖고 갈라. 국사도 지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한국에 대한 이해도 못하는 사람이 세계사 갖다 대려고 하면 기준이 벌써 한국이 도대체 뭐 이런 역사는 왜 가져있지, 이런 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세계사를, 세계 정치 뭐 이리 이야기해봐야 소용없어. 절대 한국에 대한 위관 어떤 정책이나 한국이 나아가야 될 방향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자기 앞가림에 돈 챙기는 공무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주 멸시를 해야 돼, 그런 사람들. 국민들 스스로 수준이 높아가야 되는, 국민들 수준이 바닥에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 조금 올챙이 헤엄치는 것 같고, 야, 저거 수영 잘한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게 두루미나 솔개나 이런 거 볼 때, 깨구리 있으면 깨구리 자체를 먹는 이런 거 볼 때, 아니 올챙이 수영 치는 그거 신경이나 쓰겠어? 그래가지고 일본에서 올챙이 꼬리 버르륵 하면서 가면서 일본이 뭐 어떠니 저떠니 과거사를 뭐 인정하니 안 하니, 이런 이야기는요 정말 다른 사람들 보면 참 말은 못하고 있어도 낮춰보죠. 국민들 전체를 낮춰보는 거예요. 국민들 전체 낮춰보면 어떡하겠어. 어쩐 당장에는 단 거 있으면 뺏어 먹고, 단 것도 뺏어 먹고, 나중에 뭐 쓰면 내뱉는, 버림받는 그런 자세가 있는 거예요. 버림 안 받는다고 장담하면 안 돼요. 장담할 수가 없어요. 언제고 안 맞으면 버리는 것이 이 국제 정세라니까. 내하고 전혀 이해관계 없으면 그냥 버리는 거예요. 당해보면 알지만 이미 우리 역사 속에서 우리가 많이 당해봤는데, 앞으로는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이런 역사 속에 자꾸 남기는 거예요. 이런 자료. 근데 시간이 없는데 요걸 오늘 꼭 해야 돼요. 요 내용 내가 했습니다. 오늘 요 발표를 해놔야 돼요. 우리나라 앞으로 정치가들에게서 요구해야 될 5가지. 적어도 정치가, 대한민국에서 정치하겠다, 적어도 대한민국의 장래를 가지고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은 적어도 이 5가지에 대한 것은 자기 소견이 있어야 돼. 그래서 이 소견을 국민들이 요구를 해야 돼. 당신이 정치가 할래? 그러면 정치가를 하려고 하면 적어도 국회의원이 된다. 안 그러면 공무원이, 국가 공무원에서 몇 급 이상 된다 그러면 적어도 이런 거는요, 대통령도 그렇지만 요 부분에서는 자기 소신이 있습니다, 이 말이에요. 이걸 국민들이 요구해라. 뭘 요구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요 5가지를 두고 요구점을 좀 알려주고 이야기를 하겠어요. 내가 하나는 5가지,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한국은 위대한가 5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한국은 위대한가, 그 지난번에 이야기했어요. 제가 지금 답은 안 합니다, 지금 요 시간에는. 두 번째, 코리아란 뜻을 알고 있느냐? 분명히 내가 한번 이야기했어요. 코리아란 뜻 추정을 해서 아마 접근을 해야 돼요. 다 이야기한 거니까. 그럼 세 번째, 이거 오늘 안 했네. 이건 오늘 하려고 했는데 오늘 다른 거 했습니다. 일단 문제만 이야기하겠어요. 멕시코의 일종의 민속 행사라고 할 수 있는 볼라도레스라는 게, 볼라도레스, 멕시코의 풍속에 나타나는 볼라도레스라는 것을 통해서 헬라 신화에 나오는 트로이 목마, 요걸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트로이 목마, 비판이란 말이에요. 헬라 신화를 비판할 수 있는 시각이 그 바탕에서 연결해라. 멕시코의 볼라도레스하고 헬라 신화를 비판할 수 있는 시각, 이 세계사에 대해서 뭔가 맥이 딱 안 통하면요, 어림도 없어요. 그러면 역사의 네 번째, 역사에서 정체성과 영구성을 찾는 3가지 요소. 지난번에 여기에서 몇 주 전에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어요. 3가지 요소. 그럼 5번째, 역사와 인류사를 신앙으로 보는
신앙으로 봐야 되는 이유, 이런 내용에 답이 없어요. 나름대로의 개인이 의견이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이 앞으로 우리나라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교회 사회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자리에 요 5가지만 가지고 있어도 요 범주도 막 늘어날 거예요. 여기에서 야당이 나오고 여기에서 여당이 나온단 말이에요. 바른 답을 하는 중에서 나가는 사람들이 섞이고 좀 나름대로 비판하는 이런 축에 나온 사람들이 한쪽으로 쏠리는 이런 식으로 우리 국가를 그래도 바르게 평형하게 나름대로 평행을 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그것 따라서 국민들도 한쪽에 치우치고 이쪽 치우치면서 국가 전체에서 어떤 균형을 받아 나가는 쪽으로 해야지 지금처럼 뭐 정치 잡았다고 여당 밖에서 집권하려고 야당 집권하는 대상으로서 야당 이런 거는 안 맞아요. 이게 앞으로 우리 국민들의 수준을 세계사를 이해하고 국사를 이해하는 데에 하나의 정치가들 통해서 답을 먼저 하게 만들면서 국민들 전체가 수준을 올리게 하는 나름대로 제 나름대로의 장치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멕시코의 볼레드레스하고 헬라 신화의 트로이 목마에 대한 비판은 요거는 아마 다음 시간이나 어떤 시간 될 때 하게 되지 금방 답을 안 할 거예요. 계속 들어야 돼요. 여기 아니라도 이미 해놨기 때문에 다른 데서 해놨기 때문에 다른 데서 있는 영상물 가지고 참고하면 되는 거라요.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겠습니다.